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빠와까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만화의 대표 장르 학원 폭력물. 분명 폭주족의 철없는 낭만을 그려내기 바빴건만 어째서 과거와는 달리 요즘엔 전부 다 한구레식 범죄물로 변해버린 것인지 학원 폭력물의 과거와 현재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임용사학 서당캐피 이할골 한량총수입니다. 70, 80년대 당시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열 역시 극단적으로 치솟으며 입시 경쟁과 학교 규율 또한 점점 빡세지기 시작하죠. 이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부만 하며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청춘들의 해방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던 양아치들의 폭주 문화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 특공복을 차려입은 채 개조 바이크를 탄 양아치들이 무리지어 도로를 점거한 채 패싸움하고 깽판치는 문화가 마치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번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구역의 주인은 바로 우리 떡잎방범대다를 외치며 싸움, 의리, 반항을 내세운 채 학교를 뒤엎고 적대 조직과 싸움을 벌이는 폭주족들의 모습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폭주족 서열 잡지를 사모으고 특공복을 따라 입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런 문화를 겪었던 세대의 작가들 중심으로 자연스레 폭주족과 불량 양아치 문화가 학원 폭력물 속 단골 소재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당시 중고생들을 열광시킨 일본 학원 폭력물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키우치 카즈히로의 비밥 하이스쿨, 정의가 넘치는 또라이 두 명의 불량 학원 청춘국의 시대를 이끈 니시모리 히로유키의 오늘부터 우리는 쇼난의 폭주족과 양아치들이 벌이는 쌈박질의 청춘과 의리를 그려내 G2의 전신 상남이 인조, 최강의 깡패학교 스즈라는 중심으로 센 놈들의 끝없는 주먹 다툼을 그려내 크로우즈 등 불량 청춘 문화를 담아낸 작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 데이트를 치게 되면서 학원 폭력물은 일본 청춘 만화의 대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죠. 물론 현실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냥 뒤통수 개같이 후려갈기고 싶은 개씹 양아치 급식들에 불과했기에 당시 작품들 역시 무작정 미화하기보다는 최소한 주인공 무늬만큼은 약자는 건들지 않는다, 범죄에서는 넘지 않는다 같은 나름의 규칙을 부여하며 반항하는 청춘의 낭만으로 보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폭주족의 인기로 선생님, 그래서 폭주족은 당시 이미지가 좋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일본에서 폭주족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그들의 폭력성과 범죄 수위 역시 점점 더 흉폭해지기 시작했죠. 단순 패싸움을 넘어 집단 납치와 강금 폭행, 영구 장애가 남는 수준의 고문, 이어 일반인 사망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반항하는 청춘이라 부르기 어려운 반사회적 범죄 집단으로 변모하죠. 특히 당시에는 일본 소녀법의 보호를 악용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하는 수준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본 현지 언론 역시 폭주족을 단순 불량 학생이 아닌 청소년 범죄 조직으로 지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폭주족 문화를 소재로 한 학원 폭력물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결과 양아치 문화를 낭만적으로 미화한다, 청소년 범죄를 멋있게 포장한다는 비판의 꼬리표가 늘 따라붙게 되었죠. 물론 다카하시 시토무의 폭음열도같이 미화도 비판도 아닌 당시 폭주족들의 삶과 방황을 담담하게 묘사한 작품도 존재하기는 했지만요. 결국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2004년에는 아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폭주족 문화 자체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여기에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이어진 장기 불안과 인터넷 게임 문화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한때 일본 청춘 문화의 상징이었던 폭주족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사실상 몰락하게 되죠. 하지만 의리와 반항의 낭만으로 포장되던 폭주족의 빈자리를 어느샌가 포장조차 할 수 없는 진짜 범죄 집단 한구레가 차지하게 됩니다. 정통 야쿠자도 그렇다고 단순 불량배도 아닌 반쯤 범죄 조직화된 신세대 반사의 세력 한구레, 이들은 90년대 후반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폭주족 문화의 쇠퇴와 야쿠자 규제가 강화되자 그 빈자리를 파고들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들은 야쿠자처럼 조직에 들어가기는 싫지만 돈과 폭력 그리고 허세는 즐기고 싶은 젊은 MZ 양아치들과 폭주족 출신들이 주를 이뤄 만들어낸 신세대 범죄 집단에 가까웠죠. 야쿠자는 적어도 조직과 간판, 구역과 규율이라도 존재했지만 한구레의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활동했죠. 그렇게 돈만 든다면 사기와 협박,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스카우트와 유흥업, 마약 유통과 성착취, 야쿠자의 하청일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벌려나갔죠. 그 결과 과거 폭주족들처럼 양아치들끼리 치고받는 수준을 넘어 평범한 일반인들마저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집단이 바로 관동연합이었죠. 일본 최대 폭주족 연합이었던 관동연합 출신 주요 인물들은 폭주족 해체 이후 각종 불법 업계로 흘러들어가며 한굴의 세력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동네 양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동연합 출신 인물들은 방송과 잡지 출연, 왕성한 SNS와 유튜브 활동, 자서전 출판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양지 문화의 모습을 드러내죠. 덕분에 전설의 폭주족 출신 사업가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며 젊은 층의 관심과 동경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면에서는 각종 범죄 사업에 연루되며 사회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2012년 관동연합 출신 한굴 애들이 도쿄의 한 클럽에서 적대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클럽 직원을 둔기로 집단 폭행에 살해하는 록봉기 클럽 습격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집단 린치에 살해한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동안 전설의 폭주족 출신 스타처럼 소비되던 이들의 추악한 이면을 전국에 드러내게 되죠. 결국 이를 계기로 언론과 경찰 역시 한굴애를 야쿠자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한 범죄 세력으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는 야쿠자보다 한굴애가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청 역시 한굴애를 주요 반사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을 점차 강화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굴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흥업과 엔터테인먼트, 격투기 업계와 각종 사업 분야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젊은 배우와 연예인, 격투기 스타들의 한굴애 인맥 논란이 잊을만하면 화제가 되고 있죠. 시대가 변해도 불량 문화는 이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저 이름과 형태만을 바꾼 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쁘고 자극적인 것들은 언제나 있어 보이고 언제나 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 한굴애의 모습을 그려낸 대표적인 만화들 정리해보면서 이번 풍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의리와 낭만 넘치는 복주족의 탈을 쓴 한굴애 청춘 액션 스릴러 와쿠이켄의 도쿄 리벤저스, 특유의 쫄깃한 타임리프 설정과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사랑,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우정과 성장서사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도쿄 만주에를 비롯한 주요 조직들과 인물들이 사실상 가장 유명한 한굴애 집단이 실존했던 관동연합을 연상시키는 조직과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며 거대 연합 조직의 탄생, 조직 간 전쟁과 권력 다툼, 그리고 폭주족의 범죄 조직화 과정까지 관동연합의 행보를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폭주족물이 아니라 한굴의 미화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현실감 넘치는 설정들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면서 작품은 사회현상급 인기를 얻게 되었고, 완결 이후에도 가장 대중적인 한굴의 감성 만화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굴의 미화 논란 따위는 절대 없는 한굴의 모해와의 정점, 우사기의 고향 최고, 한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밑바닥 청춘들의 한심하면서도 처참한 인생을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현대 일본 한굴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삶을 너무도 생생하고 잔망스럽게 그려낸 덕분에 오히려 한굴의 모해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눈앞에 돈 몇 푼과 체면, 의미 없는 허세에 잠식되어 범죄를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청춘들의 모습을 통해 한굴애를 가장 현실적으로 풍자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굴애가 활개치는 일본 음지 사회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마나베 쇼웨이의 사채꾼 우시지마, 유흥업, 인신매매, 불법 사채, 빈곤 비즈니스, 야쿠자와의 불편한 공생관계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며 무엇이든 팔아버리는 일본 음지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눈앞에 돈과 욕망에 이끌려 불법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반드시 나락으로 가는 지독히 현실적인 전개를 통해 한굴애를 동경하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한굴애와 엮이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고발 만화이자 가장 무서운 인생 교과서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딸바보 가장이 한굴애 조직과 얽히며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극을 그린 마이홈 히어로, 이 작품 속 한굴애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가족들까지 노리며 우리의 일상에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인공 역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버지
메시지로 설정하여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죠. 이처럼 옛날 폭주족 만화들과 달리 한구레를 다루는 현대 만화들은 더 이상 의리와 낭만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범죄와 뒤틀린 욕망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파멸을 주로 그려내죠. 그만큼 소재는 더욱 자극적으로 묘사는 더욱 현실적이고 잔혹하게 변해갔으며 결국 폭주족의 시대가 저물고 한구레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들을 다루는 만화 역시 자연스럽게 작금의 시대상을 담아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양아치, 짱, 일진, 폭주족을 거쳐 이제는 한구레로 결국 이름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위험하고 자극적인 불량 문화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낭만으로 누군가에게는 현실의 공포로 영원히 남게 되니까요. 구독자 나으들께서는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청춘의 멋과 동경, 도파민 자극하는 순간의 재미, 사회를 비추는 교훈, 악을 미화하고 불량 문화를 조장하는 또 다른 악.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